한여름밤, 인적 드문 캠핑장 속 방갈로에서 한 남자가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가 노예처럼 부리던 남자의 소행이었죠. 남자가 내면에 숨겨둔 야수를 폭발시키는 순간 무지막지한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만 겁니다. 오만하게 사람들을 부리던 손가락은 부러지고 팔다리는 꺾인 채 남자의 시신은 싱크대 아래 숨겨졌습니다. 죽은 남자는 누구이며 살해범은 누구일까요? 살해범은 왜 이 남자를 죽인 걸까요? 오늘 소개할 미스터리 스릴러 더블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더블은 미스터리 스릴러 작가 정혜연의 2013년 데뷔작입니다. 미스터리 스릴러계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 작가로서 데뷔작 이래 홍학의 자리, 유괴의 날 등을 발표하며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 더블에서는 일그러진 욕망을 가진 사이코패스 형사와 돈을 위해 양심을 판 형사가 서로의 약점을 노리고 치열한 대결을 벌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야기 전개 과정이나 트릭에서 허점이 보이고 개연성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 현도진은 잘 나가는 강력계 형사이지만 실상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숨긴 이중 성격의 인물입니다. 분수에 안 맞는 화려한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에 동료들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도 못 내는 궁핍한 처지입니다. 불륜 관계였던 유부녀 제이를 죽인 후 휴가지에서 신원미상의 남자 시신을 발견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제이는 현도진과 불륜 관계의 유부녀로 현도진에게 새 출발을 하자고 요청하던 중 살해당합니다. 사실 제이와 현도진의 불륜은 현도진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장주호는 현도진이 소속된 강력 1팀의 팀장입니다. 허름한 모습과 달리 유능한 형사지만 돈과 권력을 선택해서 권력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결과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선우씨는 현도진의 후배 형사로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장 팀장과의 타협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쉬운 길이 있음을 깨닫고 부패 형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들이 벌이는 사건들은 뜻하지 않은 계략과 함정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결말로 이어집니다. 송파경찰서 강력 1팀 고참 형사 현도진은 불륜 관계이던 제이가 결혼을 원하자 냉정하게 살해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제천 캠핑장 방갈로에 도착한 도진은 싱크대 아래에서 한 남자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신고하면 복잡해질 것을 꺼려한 도진은 시신을 토막낸 후 주변에 버립니다. 이때 거물 정치인 김태손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서 도진에게 복귀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도진은 김태손 실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신의 관련성을 숨겨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장주호 팀장은 수사 과정에서 도진의 행적이 이상한 것을 깨닫고 추적한 끝에 치명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김태손 살해범으로 체포될 운명에 놓인 도진은 동료인 양 형사를 죽이고 도망치다가 결국 체포됩니다.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진은 체포 과정을 복귀한 후 음모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대의 정체를 추리해서 알아냅니다. 사이코패스답게 도진은 상대방에게 통쾌한 복수를 실현합니다. 결국 극중에 등장하는 살인사건은 내면에 이중성을 숨긴 사이코패스들이 불륜녀와 스폰서가 제공한 동기를 통해 본색을 드러낸 결과였던 겁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선우씨는 진실을 폭로하는 대신 1계급 특진이라는 타협을 받아들인 후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부패 형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의아했거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느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여기에 대해 본인들의 생각을 알려주면 좋겠네요. 제이를 살해한 행동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일이 복잡해질까봐 김태손의 시체를 처리한 장면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체 처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강력계 형사가 목격자와 증거 조작의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이 죽이지도 않은 시체를 토막내서 버린다는 게 이상하더군요. 김태손의 시신이 방갈로 싱크대 밑에 있었다는 설정도 이상합니다. 지금 주방에 있는 싱크대 크기를 확인해보세요. 초등학생 어린이도 안 들어갑니다. 더구나 김태손은 나이도 있고 비대한 편인데 억지로 구겨 넣었다니
방갈로 싱크대는 초특대형 맞춤형 제작인가요? 도진이 캠핑장 방갈로에 간 결정적인 이유는 선우신이 준 팸플릿 때문인데요. 도진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강남 초호화 아파트에서 살며 럭셔리를 지향하는 도진이 몇 년간 미루던 휴가를 애인과 가면서 제천 산골 캠핑장으로 갈까요? 저라면 괌이나 사이판 아니면 하와이 등 해외로 갈 것 같은데요. 도진이 양형사를 죽이는 장면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경찰서 내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은 치밀하고 계산적인 도진 캐릭터와 맞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무작정 앞뒤 안 가리고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런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주호는 김태손 실종 사건 조사 중에 도진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장 팀장이야말로 도진이 김태손 살해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 정보를 독자에겐 알리지 않고 작가만 알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추리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독자와 작가의 공정한 싸움 규칙에 위배됩니다. 현도진의 차를 누군가 일부러 고장냈다는 설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도진이 차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본넷을 열고 이물질을 넣었을까요? 혹시 차키 없이 본넷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강력계 팀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국내 과학수사대를 너무 무능하게 본 거 아닌가요? 게다가 시신을 감춘 장소에 현도진이 예정대로 온다는 설정도 답정너입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맞춰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더블은 인간의 이중성과 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도진과 장주호라는 캐릭터 내면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양면성과 유능한 형사가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변화상을 통해 성공지향적인 트렌드와 부작용에 대한 통찰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김태손 살인사건과 제2살인사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법집행기관 소속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의 상황을 보여주며 현실적인 법의 한계를 조명합니다. 법 집행 시스템의 맹점을 지적하는 거죠. 의문의 살인자가 교묘하게 설정한 함정에 빠진 도진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면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숨기면서 잘 나가는 형사의 삶을 사는 그의 더블 라이프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현도진이 준비한 반격의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공감하기 힘든 트릭과 설정의 오류가 보이긴 하지만 더블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밝은 면을 압도하는 계기와 이로 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흥미진진하게 제시합니다. 미스터리 소설로서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6.2점입니다.